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로 이야기를 나누는 5번째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총 5개의 영상으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올린 영상들을 이제 만나실 수 있고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들은요. 첫 번째, 돈을 버는 사람. 두 번째, 누가 하수인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조언.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버는 사람. 나는 잘 모르는 초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겠는가 같은 휴머니즘만 가득한 패배자의 언어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이와 같은 우유부단 씨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드는 근성이 없는 것이다. 파고들지 않으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니까 확신을 갖지 못하며,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니 그들은 끝없이 고민하고 준비만 하다 좋은 세월을 다 보낸다. 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실행이 빠르다. 이들 또한 큰돈이 들어가는 투자를 앞두고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책상 위에서만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빠르게 현장으로 간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살필 수 있는 모든 것을 살핀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구한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검토하고 종합하여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실행한다. 아무것도 재지 않고 무턱대고 변버드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돈을 버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신의 무지, 자기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잘 모르는 초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하지만 냉혹한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초보면 손해를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휴머니즘 가득한 패배자의 언어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나는 초보니까 좀 어쩔 수 없지 않아? 난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게 되면 그만큼 투자에서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위에서 언급한 우유부단씨 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유부단씨는 사실 이 부분 앞부분에 하나 사례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책의 저자 총울림 씨에게 이제 그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 아파트 사도 될까요? 라고 이제 자신의 뭔가 사연을 써가면서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연이 너무 딱해서 이 청울림 씨가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보통은 조언을 잘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이분이 사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이미 너무 아파트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아파트 하나 더 추천해 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이 착하신 이 청울림 씨가 또 다른 아파트를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또 약간 좀 꺼려지는 이유를 또 만든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정말 그 청울림 씨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파트값이 오른 거예요.
아,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이 청훈이 씨 딱 보니까 사도 괜찮은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세요라고 말하니까 아, 이미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도 될까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아파트 안 샀다. 그리고 결국 손해를 봤다. 사지 않아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언급한 우유 부단 씨의 사례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 하나를 제대로 해도 뭐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하나를 해도 뭐 어설프게 잘 모르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 대충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청울림 씨는 근성이 없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자신의 전 재산 몇 천만 원, 몇 억을 투자하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남의 말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정말 다 투자를 하시는 건데 어떻게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알아보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 이 부분을 이제 청울림 씨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최소한 이 책을 읽으시고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정말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알아볼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본인이 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건 정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아보고, 내 투자니까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아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명심하셔서 여기에 나오는 우유부단씨가 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보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그런 변명이나 핑계들은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초보니까 그래? 그러면 너 손해보면 돼. 고수한테 돈을 뺏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실행이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뭐 그냥 이 물건이 괜찮다 싶으면은 이미 본인의 투자 근거가 어느 정도 다 서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한다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싼 물건, 정말 좋은 물건은 금방 나갑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보고도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냥 계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이랑 그 물건이.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실행이 빠른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실행이 빠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걱정이 없는 건 아니고 똑같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그만큼 본인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투자 판단을 세우고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미 사전에 지식과 뭔가 내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지식과 내공,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갖춰놓고 뭔가를 투자를 실행하셔야지, 뭐 그냥 대충 하시면은 분명히 아마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제 명심하세요. 투자를 하실 때는 나는 처음이니까, 나는 초보니까 라는 건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정말 자세히 알아보고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누가 하수인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 한 방에 올인하는 사람이 하수다. 자기 유리한 대로만 계산하는 사람이 하수다. 계획이 잘못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수다. 늘 플랜 B를 생각하라.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걸지 말라.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거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없다. 시장은 낙관적으로 보되 계산은 보수적으로 하라. 세 채를 살 돈이 있으면 두 채만 사고, 두 채를 살 돈이 있으면 한 채만 사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투자하면 큰일을 당하지 않는다. 지금 잘못되더라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 무엇을 남겨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수다.
투자 하수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하수는 한 방에 올인하는 사람. 근데 이 한 방에 올인하는 사람인데 너무 투자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 분들이 하수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자기 유리한 대로만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책을 읽고 갭 투자가 정말 돈이 되겠는데? 갭 투자를 해야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에 꽂혀가지고 갭 투자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뭐 실행력은 좋죠. 근데 이 투자가 생각도 안 됐을 때, 즉 2년 뒤에 뭐 매매가가 얼마 오르면서 전세가가 얼마 오를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만약에 떨어질 경우나 혹은 그대로일 경우를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냥 갭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전세가는 오를 거야 라는 이 아주 단편적인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 그냥 올인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 시장 분위기를 잘 타서 정말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은 수익률이 극대화되고 성공할 수 있지만, 경제라는 게 꼭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반대로 되면은 이제 역전세난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역전세난에 빠지게 되면 이제 내가 투자했던 것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이죠? 뭐 집이 열 며칠 가지신 분이 일가족이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고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자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수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일이 일어날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한쪽만 바라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수고, 정말 투자 고수들은 플랜 B를 생각한다 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계산을 항상 보수적으로, 내가 1,000만 원 오를 걸 생각했지만 오히려 500만 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정말 경제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걸 이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약간 좀 보수적인 자세로 투자를 하셔야지 큰일을 당하지 않고 설령 잘못되더라도 금방 이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고수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네, 마지막 조언.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허리띠를 졸라매라. 가장 안 좋은 집에 살아라. 차는 빨리 팔아라. 날마다 칼을 갈며 무서울 정도로 돈을 모아라. 이것이 가진 것 없는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이다.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 일을 잘해야 한다. 일을 잘해서 몸값을 높이고 돈을 더 모아라. 일을 잘한다는 것은 보수를 많이 받는 것 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땀의 가치를 안다는 것,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 전력을 다한다는 것,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자체가 성공의 요건이다. 또한 일을 잘해야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부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요건이다. 그러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라. 보수도 따지지 말고 몸도 아끼지 말아라. 그저 닥치는 대로 일해라. 일을 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끊어라. 과거에 나는 직장을 나오면서 모든 것을 끊었다. 친구도 끊었고 놀이도 끊었고 심지어는 가족도 끊었다. 한동안 일에 올인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말이다. 너무 가혹한가? 내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다시 그들에게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을 끊고 죽도록 일해라.
처절하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자신을 다 써버려야 한다. 젊은 날 3년에서 5년을 이렇게 살면 어떤 분야에서든 고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술도 끊지 못하면서 부자는 되고야 말겠다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돈을 쫓지 말고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돈을 쫓는 사람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돈은 다가가면 도망간다. 오히려 자신을 쫓지 않는 사람을 따른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이다. 최고가 되면 돈은 자석처럼 따라온다. 그러니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매출과 순이익만 신경 쓰는 식당 주인과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 잠자리에서까지 고민하는 식당 주인 중 누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책을 많이 읽어라. 당신보다 훨씬 성공하고 당신보다 훨씬 바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들은 책을 많이 읽은 덕에 그 자리에 올랐다. 그러니 당신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틈나는 대로 책을 읽으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가급적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자신을 닦고 또 닦아라. 자신은 성장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이들이다. 마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인류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는 학생과 같다. 결국 나는 지금 당신에게 삶에 대한 태도부터 다시 세우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좋은 투자처가 어디인지, 전업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은 태도가 바르게 세워진 뒤여야 한다. 그래야 힘든 시간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을 건너지 않고 우리 삶은 절대로 저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없다. 결국 내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이렇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기 바란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 책에서 청울림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가. 아파트를 어떻게 투자하고 자신이 얼마를 벌었다는 말보다 이 메시지를 담아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그 나태함 이런 것과의 뭔가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이야기는 젊어서 너무 많은 소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두쇠 소리를 듣고 자린고비 소리를 들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모아서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그 다음부터 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날마다 칼을 갈며 무서울 정도로 돈을 모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집에 살고 차는 빨리 팔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고 남들 다 타는 남들보다 혹은 좋은 차를 사겠다? 이렇고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청울림 씨는 자신은 다른 방법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끼면서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아파트를 얼마에 사고 아파트를 얼마에 팔고 이런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돈을 일단 줄여라. 지출을 줄여라. 무서울 정도로 돈을 모아라 라는 겁니다. 일을 잘해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이제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른 나라의 저자분들은 빨리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일을 하라라는, 이제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이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서도 보통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청울림 씨는 이제 자신이 먼저 일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먼저 인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일을 잘해서 몸값을 높이고 돈을 더 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잘해서 보수를 많이 받고, 또 땀의 가치를 깨닫고, 또 어떠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또 전력을 다하는 거,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직장 생활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뭔가 성공의 요건들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먼저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이 나중에 혹은 전업 투자자를 하든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이든 뭐든 간에 그 세계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투자에서 성공한다?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 전업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이 직장에서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 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이 이 청울림 씨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끊어라. 모든 것을 끊으라는 거죠. 모든 것. 친구도 끊고, 놀이도 끊고, 가족도 끊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끊으라는 거는 결국 그들에게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선택지고, 모든 것을 끊고 나서 그냥 놀면 안 되겠죠. 죽도록 일하셔야 됩니다. 처절하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자신을 다 써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3년에서 5년을 이렇게 보내시면은 어떤 일정 분야, 자신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분야에서 고수가 될 수 있고, 그런 태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경제적 자유라든지 혹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일침을 하십니다. 이분이 술도 끊지 못하면서 부자는 되고 와봐야겠다고,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굳은 결심,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술부터, 담배부터, 그런 것부터 끊어보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또 돈을 쫓지 말고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쫓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돈을 막 벌려고 하면은 돈이 오히려 도망을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뭐 돈을 막 얼마를 벌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한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서비스 혹은 좋은 상품을 제공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그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 구입을 하게 되면서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그 서비스나 상품을 팔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벌겠죠. 내가 꼭 얼마를 어떻게 해서 돈을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이것만 고민하면은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하시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고의 상품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순서고 본질적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돈이 많이 오는 것이지, 단순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얄팍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결국 돈이 더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네, 저는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이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책에 정말 온갖 지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책을 한 권 쓰기 위해서는, 저도 책을 한 권 썼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이 책을 쓰는 작업이고요. 그렇게 책이란 결과물이 나오면은 독자 입장에서는 정말 뭐 1, 2만 원에 그 책의 저자의 모든 노하우와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거는 정말 뭐 자신이 1년 경험한 걸 쓴 게 아니잖아요. 청울림 씨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 그만두고 투자를 해서 성공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이 책 한 권에 담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1, 2만 원 내면은 그냥 그 사람의 몇십 년의 삶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몇십 년의 몇십 년의 지식 이런 것들을 그냥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셔야지 그런 고수들, 그런 저자의 뭔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시려는 분들 혹은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책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청울림 씨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또 다루면서 결국 이분은 삶에 대한 태도를 일단 세워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태도를 버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울림 씨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참고해 가면서 본인만의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삶이 바뀌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영상을 보시든 혹은 책을 보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어느 아파트가 오르는 거야? 아, 내가 퇴사하고 전업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태도가 과연 지금 제대로 세워졌는지, 바르게 세워졌는지를 따져보시고, 혹은 뭐 만약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다면은 그 태도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돈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청울림 씨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 딱 한 가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것에 집중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 책도 끝이 나게 됩니다. 네,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라는 책으로 총 5개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분이 하셨으니까 뭐 저희도 못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세워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유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성장 읽기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